안녕하십니까, 로맨틱 코치 퍼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두산의 이제 유격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재호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새롭게 FA로 영입이 되면서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두산 베어스의 유격수, 그러니까 최근에까지 주전 유격수를 담당했던 김재호 선수, 새롭게 들어오는 주전 유격수 박찬호 선수 사이에 누가 더 뛰어난 유격수냐 하는 논쟁이 어느 정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두산의 전설이 된 유격수 계보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뛰어난 유격수, 수비에서 특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유격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언급했던 김재호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그 앞에 이제 우리 QC 코치로 다시 돌아온 손시현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 세대에서는 정말로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줬던 김민호 선수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오비베어스 시절부터 두산 베어스까지 이어왔던 김민호 코치도 있었었죠. 이런 선수들이 정말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두산의 명품 유격수 계보를 이어왔었는데, 유격수라고 하는 포지션을 보면 스타일이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드형이냐 레인지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솔리드 타입, 그리고 확장성을 추구하는 레인지 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정감이나 에러율이 좀 낮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송구도 정확하고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고 타구 판단도 정확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 앞에 오는 타구를 정확하게 안정된 수비를 해주는 타입을 솔리드형이라고 하고, 정말 화려하게 레인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비 범위를 이용해서 운동 능력으로 넓은 수비 범위를 이용해서 수비를 하는 스타일들, 그리고 어깨로, 강한 어깨로 주자를 잡아내는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을 레인지형의 유격수라고 하는데, 와야 할 아웃 카운트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안정적인 수비를 하는 솔리드형의 대표 선수, 지금 KBO에서는 이제 은퇴했지만 물론 김재호 선수가 있고, 현재는 박성환 선수, SSG 랜더스의 박성환 선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지형으로는 박찬호 선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오지환 선수도 레인지형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리드형을 대표하는 유형에 이제 김재호 선수가 있는데, 김재호 선수를 이제 한 줄로 얘기하면 예측을 해서 공간을 좀 지배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려함보다는 좀 솔리드한 수비를 한다. 그래서 공을 쫓아가는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곳에 가 있는 수비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뛰어난 타구 판단, 그러니까 정말 머리 좋은 수비죠. 그러니까 타구 방향을 미리 읽어서 포지셔닝으로 수비를 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부드러운 수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보는 사람이 편안한 수비죠.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핸들링, 그 공 빼는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송구 자체도 굉장히 야수에게 정확하게 뿌려주는 그런 송구를 기록했던 선수였고, 안정감 자체가 뭐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투수들이 김재호 선수가 내 등 뒤에 있으면 믿고 던질 수 있는 야수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그런 야수였었죠. 그래서 뭐 스태티즈 지표상에서도 보면 높은 수비율과 그 낮은 실책률, 그러니까 계산된 수비 자체가 증명되는 선수였었기 때문에 솔리드형 유격수라는 타입을 대표하는 유격수라고 볼 수 있는 게 김재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 발이 빠르지 않은 선수들이 좀 많고, 타구 방향을 예측하고 핸들링이 좀 완벽한 선수들이 많고, 정확한 송구를 좀 정확하게 하는 선수들, 어깨 자체가 좀 강하지 않더라도 송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실책률이 낮다, 에러하는 확률이 낮고, 안정적인 RAA가 좀 기록되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좀 더 윗세대로 가면 박진만, 지금 삼성의 감독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유격수라고 할 수 있었는데, 박진만 선수라든지 우리 지금 QC 코치이신 손시현 선수가 그 계보를 좀 이어왔다고 볼 수 있고, 김재호 선수가 또 그 계보를 이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김재호 선수도 손시현 선수의 솔리드함에 좀 막혀서 오랫동안 주전을 못했던 경험도 있었죠, 두산 베어스에서. 그래서 김재호 선수가 폭발적인 좀 범위 지표가 없었어도 송구와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체적인 수비 기여도에서 항상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점도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김재호 선수를 좀 살펴보면, 김재호 선수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면, 김재호는 두산 왕조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승 왕조를 설계했던 설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승시키는 상수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위 타선에서 나오면서도 전체적인 사령관 역할을 해주는, 타율 자체만 높은 것이 아니라 출루율 자체도 3할 5푼 6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삼진율 자체도 극도로 낮고, 공격의 흐름을 끊지 않는 계산이 서는 야구의 표본, 그러니까 상위 타선을 잘 이어주는 그런 야구를 했었고, 수비 자체도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기의 역할을 계속 해주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었고, 심리적으로 다른 야수들이나 투수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20년 동안 한 팀에서
그래서 그 신뢰도로 야구를 같이 해나갔던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통산 출루율도 보면 3할 오픈 6리, 우승 반지도 3개. 그러니까 이 두산이 집약적으로 우승했던 기간 동안 김재호 선수의 WAL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표를 거의 나란히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었고, 통산 출장 경기가 1794경기에 달할 정도로 두산 우승 왕조의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뿐만이 아니라 타격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김재호의 가치였는데, 하위 타선의 사령관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그 출루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볼산비가 굉장히 좋은 까다로운 타자로서도 역할을 좀 했고, 출루 머신이라고 볼 수 있는 출루율 자체도 굉장히 높았던 선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안타 치고 나가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팀 공격의 확률을 높여주는 전략가라고 볼 수 있었고, 커리 하이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WAR 4.44를 기록했던 2016년도 시즌에는 공격과 수비까지 겸비한 리그를 전체적으로 지배했던 유격수였다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박찬호는 어떤 선수였냐 보면, 일단은 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24년에 통합 우승의 주역이었고 골든글러브도 수상했고, 또 최근 4시즌 합산 WAR이 15.18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리그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운동 능력 자체가 좀 압도적으로 좋은 선수여서 이 현대 야구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공수주, 그러니까 공격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수비력은 말할 것도 없고 주루 플레이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오툴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폭발적인 생산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격수 포지션에서 3할 타율도 최근에 기록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타율 능력과 도루왕 경쟁까지도 할 수 있는 주루 플레이 능력도 갖고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데이터 자체로도 좀 입증된 최강자라는 말이 24년도에 23년도에도 수비상을 받긴 했지만 24년도에 KBO의 수비상 받은 것을 점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 90점, 총점 90점으로 박찬호 선수가 1위를 했는데, 단순히 이제 수비 범위만 넓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솔리드함까지 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위 그룹하고 좀 차이를 벌리면서 이 선수가 정말 왜 리그 최고의 유격수라고 평가받고 있는지를 23년, 24년 연속으로 좀 증명을 했던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레인지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리드형, 레인지형이 있다면 솔리드형의 대표 주자가 김재호였다고 한다면 레인지형의 대표 주자가 이제 박찬호, 오지환 이런 선수들을 볼 수 있는데, 박찬호 선수 이 레인지형을 살펴보면은 운동 능력을 극대화한 다이나믹한 수비가 좀 특징이 됐는데, 웬만한 유격수들이 좀 포기했을 안타성 타구, 이제 빠지는 타구들을 쫓아가서 걷어내서 이제 아웃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좀 돋보이는데, 몸의 스피드나 탄력, 이제 활동량들 기반으로 해서 타구를 쫓아가는 그런 수비들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수비 범위하고 이제 처리 타구 수 같은 것들이 좀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책 성향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실책 자체도 좀 높지만 그만큼 안타성 타구들도 많이 처리해준다. 그래서 실점 위기에서 돋보이는 안타를 탈취한다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 게임 자체가 무너지는 경기를 정말 홈런만큼이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호수비들을 많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레인지형 수비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진만, 김재호 같은 손시현도 있었겠지만 솔리드형 유격수의 세대를 지나서 레인지형 유격수에서 좀 더 완성형 유격수로 좀 진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브리드의 시대로 좀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요즘인데, 초기에 순수 레인지형에서 좀 발전을 거듭했다 박찬호, 그리고 오지환도 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KBO 수비상의 2년 연속 수상은 그 진화의 증거라고 좀 할 수 있고, 본인의 압도적인 툴을 갖고 있고 김재호처럼 노련한 포지셔닝까지 이제는 좀 흡수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박찬호 선수고, 이런 능력들, 그러니까 박찬호와 오지환이 좀 보여주었던 이런 능력들을 후배의 유격수들도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박성환이나 김주원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솔리드함을 기반으로 한 유격수의 정점의 계보를 SSG의 박성환이 좀 하이브리드한 유형들을 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NC의 김주원 같은 경우가 좀 극대화한 레인지형인데 그러면서도 솔리드함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솔리드형에서 좀 레인지형이 좀 돋보이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좀 하이브리드형의 유격수들이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KBO 유격수들은 무언가 하이브리드형 자체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격 논쟁은 김재호 대 박찬호, 누가 더 뛰어난 유격수일까라는 주제를 살펴보면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죠. 이제 두 프로필을 한눈에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타격 스타일을 일단 보면은 김재호는 약간 이제 골라 나가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볼산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상 출루율이 3할 오픈대니까 굉장히 투수를 괴롭히는 스타일이고, 박찬호는 컨택을 하고 볼산비도 나쁘진 않지만 최근 3년 타율이 3할대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어렸을
봤을 때는 약점이 타격 능력이지만 이것들을 이제 컨택으로 좀 극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제 번개처럼 빠른 주루 기동력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수비 스타일은 이제 김재호 선수는 좀 지능적인 천재적인, 그러니까 천유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천재 유격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타구 예측을 정말 잘했다. 길목을 지키면서 실책률 자체도 굉장히 낮았고 수비율 자체도 굉장히 높았고 정말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김재호의 수비를 보고 있으면 너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찬호 선수는 약간 반대되는 느낌으로 화려하고 좀 운동 능력으로 무언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수비 범위 자체가 정말로 넓은 수비다, 이런 걸 보여줬고, 발도 빠르고 어깨도 강하고 안타성 타구를 좀 걷어낸다는 그런 느낌의 수비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주루 능력은 이제 김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스피드 자체는 강점은 아니지만 그 상황 판단이라든지 그래서 필요할 때는 좀 필요한 주루를 좀 해줬던 스타일이고, 박찬호 선수는 뭐 굉장히 빠르죠. 리그에서도 도루 능력이 출중하다고 평가를 받는 수준이고 30도루 이상도 가능하고 센스도 좋고 가속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리그의 최상위권의 주루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커리어 하이를 보면은 일단은 김재호 선수는 모든 커리어를 끝냈기 때문에 2016년에 WAR 4.44를 기록했고 두산이 우승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두산 왕조의 정점이었던 그 시즌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박찬호 선수도 기아가 우승했던 2024년에 타율을 3할 7리까지 쳐주면서 통합우승의 좀 주연으로 활약했던, 그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했던 그 연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의 기여도도 왕조의 사령관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두산 황금기를 이끈 이제 김재호 선수, 내야 전체를 조율하는 리더십이 좀 돋보였던 그 시기가 우승 3회를 이끌어낼 정도로 김재호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고,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팀 에너지의 레벨을 좀 올리는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서 우승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이 플레이 스타일만 봐도 뭔가 반대적인 느낌이 있는데 유격수 자리에서 어느 선수가 좀 뛰어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또 한 가지 좀 보면은 가치를 살펴봤을 때 어떤 것을 내가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다. 누적 가치, 물론 이제 커리어가 끝난 선수와 커리어가 진행되고 있는 선수에 따라 가치가 다르겠지만 김재호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누적 가치로 보면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원클럽맨이라는 이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1794경기를 뛰었고 우승 반지가 물론 3개나 두산 왕조의 상징이라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또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성기가 박찬호 선수는 이게 더 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파괴력 자체, 툴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2024년 통합 우승, 뭐 골든글러브, 뭐 리그의 판도를 바꾼다, 뭐 이런 점에서는 좀 몰아치는 느낌에서는 김재호 선수보다는 박찬호 선수가 좀 앞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비적인 안정감 자체, 그러니까 누구를 더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또 김재호 선수, 그러니까 위치 선정의 천재성, 극도로 낮은 실책률, 정말 극도로 낮은 실책률이죠. 그래서 역대 유격수 중에서도 이거는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김재호 선수가 앞선다고 볼 수 있고, 전술적으로 팀에서 어떤 선수를 구상해서 좀 나간다고 했을 활용도 같은 면에서 봤을 때는 타율도 3할을 쳐주고 30도루도 가능한 유격수? 이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현대야구에서는 전술야구를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의 가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 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라질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뭐 오늘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본인의 유격수의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 성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찬호 선수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클래시컬한 수비의 안정감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은 김재호 선수를 좀 더 높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박찬호는 이제 중요한 건 이미 김재호의 공식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좀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더 훌륭한가가 아니라 누가 계승하는가로 좀 서사가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찬호는 이제 기록을 넘어서 김재호의 공식 후계자로 야구계 그리고 베어스의 인정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80억 계약이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김재호가 20년간 지켜온 두산의 심장, 유격수 자리를 이어받는 상징적인 대관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백을 메울 가장 완벽한 조각과 두산이 유격수 공백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공백을 메울 그 완벽한 조각이 박찬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뭐 이제 실력으로 증명했다. WAR 같은 경우도 김재호의 전성기 4.44라고 한다면 올 시즌에도 박찬호가 4.56을 기록했지만 최근 4시즌 평균을 봐도 3.8을 기록할 정도로, 그리고 4시즌 합계를 보면 15.18을 기록할 정도로 김재호의 전성기에 근접한 생산력을 최근 4시즌 동안 보여준 게 박찬호였고, 그러면서
중에서도 이제 시너지와 팀 컬러, 그러니까 허슬도 느낌, 본인의 야구가 내 야구의 모토가 허슬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박찬호 선수가 본인의 컬러를 얘기했고, 그리고 잠실 최적화, 그러니까 잠실이라는 야구장이 굉장히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이 센터라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가운데 레인지형 수비수로서 무언가 박찬호 선수의 필요성이 굉장히 극대화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승 DNA라고 하는 기아 우승이 최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 두산으로 좀 이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전성기 나이에 들어드는 30세 나이로 오기 때문에 유망주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많은 두산 베어스와 베테랑 선수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두산 베어스에 들어왔을 때 중간에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박찬호가 이제 두산에서 제2의 김재호라고 하면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두산의 또 다른 김재호,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김재호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박찬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체 능력 저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저하를 언제까지 그 신체의 활동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게 본인의 기량을. 그러면 좀 더 명석하게 김재호처럼 가야 될 방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재호도 보면은 신체 능력 저하 부분을 수비 위치 선정과 그 선구안이라는 노련함으로 극복하고 만 39세까지 선수로서 활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박찬호가 좀 모티브로 삼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박찬호도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철강왕으로 알려질 정도로 경기 출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형, 그러니까 솔리드함을 좀 겸비해가고 있는 선수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노련한 수비력도 점점 갖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김재호 선수의 은퇴 시기까지 갔던 그 노련함도 박찬호 선수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재호는 클래식함이라는 품격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박찬호에게는 사실 넘기 힘든, 좀 어떻게 보면 큰 산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호가 반드시 너무 큰 산이어서 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김재호라는 탄탄한 언덕이 정말로 버거운 언덕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션적으로 좀 이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년의 원클레맨이라는 상징성, 왕조를 이끌었던 세계 우승 반지, 그래서 헌신적인 마음들, 베어스 유격수의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들을 이제 박찬호 선수가 FA 4년 동안 좀 추월한다? 좀 압도적으로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제 뭐 누적 WAR 기록도 좀 중요할 것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골든글러브도 좀 몇 개, 한 2개 정도는 타야 될 것이고, 한국 시리즈 우승도 사실은 좀 4년 안에 한 번 이상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타격 지표도 이제 기아에서 보여준 것처럼 3할 언저리 2할 9푼 이상 정도는 계속 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루 능력도 계속 감소하지 않고 25개에서 30개 정도는 계속 기록해줘야지 않나. 그러면 굉장히 좋은, 당연히 이제 또 리그 탑티어 수준의 유격수가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20년의 무게, 그러니까 베어스에서 보여주는 김재호의 20년의 무게를 단기간에 임팩트 그리고 우승으로 이제 극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무게감이 있는 4년 80억이라는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한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베어스를 위해서 박찬호 선수가 해줘야 되는 현실적인 지표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어쨌든 누가 더 뛰어난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타일이 너무 정반대이기 때문에 기량 자체도 굉장히 호각을 나타낼 정도로 훌륭한 선수들이다. 그래서 누가 딱 뛰어나다라고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결론은 베어스의 전설이 될 유격수는 한 명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던 선수들도 있지만 김재호 선수에 이어서 박찬호 선수까지도 이제 베어스의 전설로 기록이 될 유격수가 될 것 같은데, 커리어 전체의 무게감과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아마 김재호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과서 같은 유격수다, 설계자 같은 유격수다 한다면 정답은 김재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선수 개인의 압도적인 툴, 어떤 능력치 이런 거, 그리고 파괴력 이런 걸 얘기한다면 박찬호인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현 시대의 좀 지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두산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해결사다라고 얘기한다면 박찬호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열, 누가 우수하고 누가 열등하다라는 논쟁이 아니라 완성된 전설, 그러니까 이미 커리어를 이제 마감한 김재호가 이제 커리어를 막 써내려 가고 있는 박찬호라는 전설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위대한
계승의 서사라는 이런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유격수의 뭐 유형과 두산 베어스의 유격수 이야기들을 해봤지만 정말 뛰어난 유격수가 두산 베어스로 들어왔다는 점이 얼마나 두산에게 플러스가 되는 점인가를 알아봤고, 김재호라는 정말 클래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유격수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건지도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더 얼마나 뿌듯해도 되는지도 좀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호에 이어서 박찬호라는 유격수가 우리의 베어스 유격수를 이어간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고요. 26시즌부터 보여줄 박찬호의 활약을 누구보다 좀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좋은 성적과 나아가서는 우승으로까지 좀 이어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 또 많이 해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